지구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인간의 힘으로 한 도시 전체를 사라지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날짜인 1945년 8월 6일, 이 세상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버렸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때는 2차 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갑자기 독일이 이상행동을 합니다.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 후 그곳에 있던 광산의 물질을 외부로 수출되지 않도록 봉쇄했던 것이죠. 이 사실에 미국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유는 이 물질이 우라늄이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생각한 거죠. 독일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구나. 사실 이 공포의 시작은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받은 사람은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였죠. 그리고 보낸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현재 더 유명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위 내용처럼 히틀러가 체코 점령 후 우라늄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니 이보다 한 발 앞서 우리도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락했고 위기감 속에서 미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 프로젝트,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작 시점은 1942년. 프로젝트에는 아인슈타인,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리고 수천 명의 과학자, 군인, 기술자들이 참여했죠. 총 예산은 당시 기준 20억 달러.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00억 달러로 한화 약 4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 하나. 원자폭탄을 개발하라. 그것도 누구보다 빨리. 그 결과 1945년 7월 드디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 폭탄의 이름은 가젯. 그리고 7월 16일 새벽 5시 29분 뉴멕시코 사막에서 트리니티 실험이라 불리는 세계 최초의 핵 폭발 실험이 성공합니다. 그 순간 지구는 인류가 만든 태양을 처음 보게 되었고 오펜하이머는 고대 힌두교 경전의 한 구절을 중얼거렸죠. 나는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노라. 이 트리니티 실험으로 반경 1.5km의 모든 것이 소멸합니다. 실험에 성공한 미국은 실전용 핵폭탄 2개를 완성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작은 소년, 리틀보이와 팩맨이죠. 이 두 폭탄의 최종 행선지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핵폭탄을 만들게 된 이유는 히틀러의 독일 때문인데 왜 쟤네들은 일본에 떨어졌을까요? 이 두 폭탄을 완성하기 전 히틀러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며 과학자들이 연합군의 포로가 되자 미국은 독일이 전혀 핵무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들은 실제로 기초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핵분열의 연쇄 반응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적의 무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먼저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이 사실에 미국은 물론 핵폭탄 개발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그야말로 멘붕, 세계 최고의 무기를 써보지 못할 위기였기 때문이죠. 먼저 항복한 독일을 빼고 이제 미국의 유일한 적은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격렬했고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미국 민간인 포함 약 20만 명이 사망했죠.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은 일본의 항복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지만 일본은 이 요구를 묵살하며 일본 국민 1억 명은 천황 폐하를 위해 끝까지 싸우다 죽는다고 선언합니다. 황당한 건 이때 일본 국민은 7천만 명이었는데요. 나머지 3천만 명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었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을 앞세워 전쟁에 참여하려 했던 게 아닐까요? 이때 미국은 일본 본토 침공 시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라 판단했고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핵무기 투하였습니다. 투하 예정지로 지목된 곳은 3곳, 나가사키, 고쿠라, 히로시마. 이 3곳 중 폭탄 투하 시 육안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날씨의 지역에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하고 투하 1시간 전 날씨 정찰기를 보내 결정된 곳이 바로 히로시마였습니다. 우리의 광복절을 예상했던 것일까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15초
미국 B-2구 폭격기 에놀라 게이는 히로시마 상공에서 리틀보이라는 우라늄 핵폭탄을 투하합니다. 폭탄이 떨어진 지 43초 후 약 600m 상공에서 폭발한 리틀보이는 히로시마 전체를 지옥으로 바꿨죠. 폭발 직후 8만 명 이상이 사망, 방사능 후유증으로 수십 년간 피해가 이어졌고 반경 4.4km 내 모든 것은 사라졌으며 도시 인프라는 90% 이상이 파괴됐죠. 그리고 3일 후인 8월 9일, 두 번째 핵폭탄 펜맨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이 폭탄은 플루토늄형으로 리틀보이보다 더 강력했고 나가사키에서는 약 7만 명이 즉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미 패색이 짙었지만 이 두 차례의 핵폭탄 투하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이어지며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도시가 입은 피해는 경제적으로 얼마일까요? 당시 히로시마의 경제 규모는 일본 전체 GDP의 약 0.3% 수준으로 인프라, 인구, 산업 파괴 피해를 종합한 당시 기준 피해액은 약 20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280억 달러로 한화 약 38조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는 당시 조선업과 무기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추정 피해액은 약 15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210억 달러, 한화 약 29조 원 정도입니다. 두 도시를 합치면 최소 67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이건 단순히 그 당시 이 두 도시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나온 계산으로 여기에 사망자, 도시 재건 이후 후유증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순간 사라진 금액이라는 것이죠. 이 결과로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은 전쟁을 끝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우리가 괴물을 풀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 또한 7만 명 이상이 피폭당하고 여기서 4만 명 이상이 사망한 역사가 숨어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인류 최초이자 최후로 전술 핵폭탄을 사용한 어제와 모레, 그 위험성을 처음 확인하고 인류는 인류가 만든 무기로 지구를 없앨 수도 있겠다고 처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가 서로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지금까지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이하늘이었습니다.